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곁에 평생 함께 머물러 줄 거라고 생각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두 떠나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지금도 꿈만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쯤에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 다가와 정신적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저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시더니 엄마도 췌장암으로 저와의 작별을 준비하고 계셨죠.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저에게 힘이 되어준 건 남편과 하나뿐인 1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던 친구는 많은 것들을 도와주며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뒤에서 챙겨주고 있었어요. 너무 고마웠고 항상 미안할 만큼 제가 병원에서 엄마 곁을 지켜주는 동안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해결해 주었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냈으니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아이들도 제 친구가 항상 잘 챙겨줘서 그런지 거의 엄마처럼 잘 따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부터 병원에 더 오래 있게 되다 보니 집안일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친구가 대신 도와주고 있던 어느 날 너무 신세만 지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저희 식구들과 친구를 데리고 외식이나 하려고 서둘러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친구가 고생할 걸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은 거실에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때마침 퇴근을 했는지 현관에 신발이 보이길래 그네한테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안방에서 쉬고 있다길래 별 생각 없이 안방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출발할 때 친구한테 전화를 했을 때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잠깐 쉬고 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안방에 남편과 함께 있을 거라곤 상상을 하지 못했었죠. 제 두 귀를 막아버리고 싶을 만큼 둘이 나누는 사랑의 소리는 모든 걸 한순간에 주저앉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와 주었죠. 아이들도 있는 집에서 둘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눈치를 챘으면 분명 거리를 뒀겠지만 저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 저희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집안 가사는 친구가 대신 해줬었기 때문에 의심보다 고마운 마음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친구와 남편이 눈이 맞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 뒤흔들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사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며 저를 부르는 순간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방에서 허겁지겁 뛰쳐나온 친구와 남편은 땀이 푹 젖은 채 옷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로 언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언제 왔어? 아유, 인기척이라도 해야지. 안방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당신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생각보다 일찍 왔네.
나보다 당신이 일찍 왔는데? 안방에서 뭘 했길래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러? 오늘 외식하기로 했었잖아. 나는 이제 막 집에 들어왔지. 은희 너는 옷차림이 그게 뭐니? 아무리 가족 같아도 이 사람 보는 앞에서 옷은 제대로 갖춰 입고 있어야지. 너도 집안일 하느라 체력을 많이 쏟았을 텐데 서둘러 나가자. 오늘 안방 화장실이 좀 더러운 것 같아서 청소 좀 하느라 옷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네. 나 옷 좀 제대로 다시 정리하고 올 테니까 먼저 나갈 준비하고 있어. 요즘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은가 봐. 누워만 있었는데도 온몸에 식은땀이 난다니까. 아무래도 기력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몸보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 한의원 알고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당신이 그런 건 잘 알잖아. 그럼 나는 밖에서 차 시동 걸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애들 준비시켜서 나와.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괜히 찔리기라도 한 듯 저와의 자리를 최대한 빨리 회피하고 싶어 했어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했지만 언제까지 제가 버티고 있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살짝 건들기라도 한다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감정 컨트롤이 힘들었지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최대한 억누른 채 둘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아이들의 외출 준비를 끝낸 채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동안 나오지 않길래 천천히 걸음을 옮겨 화장실 앞으로 다가가자 친구는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집에 온 제가 모든 걸 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인지 제가 다 알고 있으면 어쩌냐고 저한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다고 걱정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노크를 하면서 준비가 다 됐다고 하자 친구는 남편과의 전화통화를 서둘러 끊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제 눈을 제대로 못 보고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분위기 있는 음식점에서 서로 마주보며 식사를 이어나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밝은 분위기로 친구에게 말을 붙이며 어색함을 풀어 주었습니다. 오늘따라 분위기가 왜 이래? 은희 너 무슨 일 있었어? 말까지 더듬고 평소의 모습이 전혀 아닌데?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는 거야?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아니. 오늘따라 내가 좀 무리를 했는지 약간 몸살기가 있는 것 같네. 집안 청소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곤한 것 같아.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은희 너 덕분에 내가 엄마 옆에 오랜 시간 붙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의사 말로는 길어야 몇 달이라곤 했지만 예정보다 더 일찍 내 곁을 떠나실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웬만하면 엄마 곁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거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10년이나 함께 있었어. 완전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내가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야. 너도 우리 집안 도와줬었잖아. 주저앉을 뻔했던 거 사업 다시 일으켜줬을 때 얼마나 고마웠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계셔. 지금 안 좋은 문제 좀 해결되면 그때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셨어.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최대한 신경 쓸 테니까 어머니 건강이나 잘 챙겨드려. 나보다 네가 더 고생하고 있잖아. 요즘 내가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병원을 자주 못 가는데 내일은 시간이 좀 남을 것 같거든.
오래간만에 장모님 얼굴이나 한번 뵈러 병원에 좀 들려야 되겠다. 친구와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저에게 잘해주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표정 관리하면서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서로 가끔씩 주고받고 있는 눈빛은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받은 배신을 어떻게 되갚아 줄 수 있을지 두 사람을 쳐다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모두가 진실을 숨기고 거짓된 모습으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도 일 때문에 급히 전화를 해야 할 곳이 생겼다면서 자리를 비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뭔 죄인지 너무 불쌍해 보여 하루빨리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어요. 그런데 큰애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었는데 모든 걸 뒤에서 지켜만 볼 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네가 친구와 남편이 자기들이 잠깐 놀이방에 들어가 놀거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서로 가까이 붙어서 접촉을 한다고 진한 애정 표현을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걸 아이 입으로 듣고 말았죠. 그네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동안 모른 척 했었다면서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집에 왔을 때부터 남편과 친구와의 사이가 심상치 않았다는 걸 저에게 전부 다 알려주었어요. 아이들한테만큼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죠. 저는 큰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벌써부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친구와 남편이 서로 친해서 그런 거라며 외국에서도 그런 표현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네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사이에 몇 번이나 충격을 받았던 터라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들어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산을 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친구와 남편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심각한 얼굴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고 그전에는 몰랐던 둘의 행동들이 제 눈에 전부 들어오고 있었죠. 둘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알아차리기 전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고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기 때문에 서로가 워낙 친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뿐이었는데 모든 게 밝혀지면서부터 남편과 친구가 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 같던데? 기현 씨가 봤을 땐 어떤 거 같아? 우리가 안방에 있었던 건 모르는 거 같지? 10년 동안 봤는데 아까 마주보고 앉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이제 우리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이러다 걸리기라도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내가 그 사람이랑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었잖아. 딱 보면 바로 알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연히 엄마가 원래 좀 둔한 편이잖아. 그러니까 표정 관리 잘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가면 되는 거야.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나도 아까는 정말 뜨끔했었다고.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안방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못 볼 걸 보였을 거 아니야. 우리 당분간 밖에서 만나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아이들도 우리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 갔을 때 잠깐 만나든지 해야지. 이러다가 정말 걸리기라도 하면 그땐 우린 뼈도 못 추린다고. 아까는 우리가 이성을 잡지 못해 일을 저질렀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조심하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잖아. 장모님 몇 달 안 남았는데 세상 떠나시면 그 재산 전부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될 테고 그 재산이 아마 70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 그걸 얻기 전까지는 서로가 조심을 해야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나한테 전부 다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당신은 한동안 아이들한테만 신경 써줘.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 하면 안 돼. 곧 모든 준비가 끝이 나게 되니까 힘들어도 그때까지만 참고 조금 더 힘내. 정말 70억 재산 당신이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 맞는 거지?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이번에 사업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해 보이시더라고. 난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은 나 절대 배신하면 안 돼.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사이야.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으니까 빨리 들어가자. 둘은 제가 생각했던 것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꺼낸 말을 들었을 때 왜 이런 시련이 저에게 찾아왔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빠 살아계셨을 때 부동산 업을 하셨었는데 그 건물이 현재 시세로 70억이 넘어가게 되었었죠. 건물 하나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시면서 엄마가 건물 관리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면 무남동녀 외동딸인 제가 그 건물을 소유가 될 테고 그걸 알고 있던 남편이 저에게서 뺏어가고 싶어 제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 저에게는 분노만 남아 있었죠.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과 친구 몰래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 거였고 두 사람의 인생을 최대한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의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제 곁을 떠나셨고 제 편은 더 이상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슬픔과 동시에 가식적인 모습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던 남편과 친구의 모습들이 장례식장에서 저를 더 오열하게 만들었고 두 사람은 제가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줄 알고 같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세상 떠난 것도 견디기 힘든데 저를 위로해주고 있는 남편과 친구의 행동이 저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저는 결국 탈진을 하게 되었고 늦은 새벽에 너무 지쳐버린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잠깐 누웠는데 제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을 보고 실성한 여자처럼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남편과 10년지기 친구가 상 밑에서 서로 손깍지를 낀 채 술잔을 기울이면서 슬픈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이 보인 행동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차마 더 이상 제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몸을 돌린 채 괴로워하고 있는데 남편이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길래 저는 그 틈을 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친구한테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 때는 뭐라도 좀 챙겨 먹는 게 좋아. 내가 먹을 것 좀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우연 아빠는
지금 통화하러 잠깐 밖에 나갔어. 먹을 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자리에 앉아봐봐. 내가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거든. 다른 사람한테는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겠더라고. 무슨 고민이 있길래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괴로워하는 거야? 10년직인 내가 고민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다 털어놔봐. 내가 그런 건 또 잘 들어주잖아? 아무래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 예전과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이거 봐봐. 얼마 전에 나한테 킥으로 배송된 사진인데 여자의 얼굴은 찍혀있지 않더라고. 그 사람 모습만 나왔는데 너는 혹시 누군지 알겠어?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뒷모습만 보고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네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긴 한데 사진 속에 보이는 여자는 나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연 아빠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야? 이거 너무 충격이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좀 더 조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일단 남들이 다 아는 상간소송으로 이혼을 하고 사진 속의 여자한테까지 위조를 받던지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으로 이 두 사람을 두 번 다시 세상 빛을 못 보게 만드는 거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전자보단 후자가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본 업체가 꽤 음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돈만 주면 시키는 건 뭐든지 한대.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이 남편과 상간녀 둘이니까 돈은 좀 많이 들긴 하지만 전문 업체라 뒤처리도 깔끔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게 정리해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나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거의 결정했거든. 내가 이런 고민을 너한테 얘기하는 건 아직 내가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야. 은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위자료 쪽이야? 아니면 나랑 같은 생각이야? 너도 내 친구니까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 아냐.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나처럼 배신감을 느꼈지? 너한테 너무 어두운 얘기를 했나 보다. 됐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내 결정으로 이 두 금수들의 인생이 정해질 테니까 나는 두 사람을 이 세상에서 정리해버리기로 결정했어. 기회 같은 것도 주고 싶지 않아.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너는 내 마음 이해하지? 그렇지.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믿었던 사람한테 받는 배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네가 아까 그렇게 오열을 했던 거구나.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연 아빠랑 사진 속의 여자도 아주 잠깐의 실수였을지도 모르잖아.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지금 네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겠지만 분명 우연 아빠도 후회하고 있을 거야.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 할지도 몰라.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 것 같아?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남겨주게 되는 거라고. 너는 지금까지 왜 결혼을 안 한 거야?
1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주면서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나거나 소개해준 적 없었잖아. 네가 나처럼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었다면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줬을 텐데. 벌써 그 업체에 내가 지시를 내린 상태야.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과 사진 속에 있던 여자가 단둘이 만나는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정리해주기로 했어. 둘이 좋아서 붙어 있겠다는데 세상 떠나는 것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은희야, 그런데 왜 이렇게 굳어있는 거야? 아유, 누가 보면 네가 내 남편과 바람난 줄 알겠다. 나도 술이나 좀 줘봐. 엄마도 내 곁을 떠나시고 남편이라는 사람도 다른 여자 만나서 조만간 세상 떠나는데 내 곁에는 이제 의지할 데가 은희 너밖에 없다. 그러고 보니 너희 아버지 사업은 잘 되어가고 계시다며? 이번에 확장한다던데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친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상당히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친구의 입에서 진실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친구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놓고 죄를 뉘우치기를 바랐지만 제 편을 들어주면서 본인의 잘못을 숨기고 있었죠. 저는 친구가 따라준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놓은 뒤 남편과 친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가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엄마가 세상을 떠나셔서 슬픈 마음에 흘리는 눈물이 아닌 친구가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저와 친구가 나눈 대화를 전혀 알지 못한 남편이 자리로 돌아와 친구 옆에 앉아 말을 붙이려 하자 친구는 경기를 일으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저한테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길래 잘 모르겠다며 쉬고 싶으니 건들지 말라고 남편도 집으로 돌아가 주길 바랐어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침 일찍 다시 오겠다면서 급하게 밖으로 빠져나갔고 그날 이후 남편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친구가 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전달해 줬었겠죠.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장례식은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과 친구는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도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업체를 시켜 남편과 친구를 정리할 거라는 말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가 받은 상처와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저는 그런 일을 선택할 정도까지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를 받게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모습을 숨길 뿐이었죠.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에 대한 효력과 앞으로의 위자료 등에 대해서 의논을 한 다음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 인생 참 웃긴 게 제가 나오는 타이밍에 남편과 친구가 제 앞을 지나갔고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은 보면 안 될 걸 보기라도 한 것처럼 급하게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 하나 제대로 붙일 수도 없었죠. 그동안 둘이 함께 숨어 지내고 있었는지 저에게 발각된 이후 차를 타고 사라졌는데 죄를 지으면 결국 그 끝은 비참하다는 결과가 뒤따라오듯 남편과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이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
이미 두 사람은 수술실에 들어간 상태였고 친구의 부모님께선 오열을 하며 수술실로 달려오셨어요. 저와도 친분이 있는 분이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교통사고가 났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랜 시간 끝에 수술실에서 나온 두 사람은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상태가 위중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어요. 친구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의사는 깨어나도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며 희망이 없다는 말을 전해 주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들 때문에 저와 마주쳤을 때 자신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도망을 치다가 결국 비참한 결과를 얻고 말았죠. 시부모님께선 남편의 모습을 보곤 오열을 하셨고 하나뿐인 자기 아들이 부모를 놔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생겼다면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친구는 기적적으로 식물인간에서 벗어나 눈만 꿈뻑거리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전신마비였지만 그래도 눈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기적이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며 친구의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의사는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처참해진 친구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의 눈동자는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친구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가정을 왜 건드려서 이런 피해를 보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었는데 너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까지 쳤으면 잘 살았어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정신줄을 놨다고 한들 너희들한테 돈 아깝게 그런 돈을 사용하겠어?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너희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망을 치다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 아냐. 참 한심하다. 그 사람 핸드폰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너희들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 네가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지 둘이 나눈 문자 내용을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 이중적인 생활하니까 그렇게 좋았니? 나는 너를 진정으로 친구라고 생각해서 너희 부모님의 일까지 전부 도와줬었는데 그런 나를 배신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이 세상에서 보내려고 철저하게 계획까지 세웠었더라. 70억에 눈이 멀어 둘이서 짜고 치고 사고까지 유발하려 해?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족처럼 진심으로 생각했었어. 그런데 너는 내 남편과 아이들도 있는데 안방에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네가 평생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의사가 그러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건 눈만 꿈뻑거릴 수 있다고 하더라. 어쩌면 세상 떠나는 것보다 지금이 더 비참한 결과겠지. 나는 2번 다시 너를 보러 오지 않겠지만 평생 천장만 바라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치며 살길 바래. 아, 그리고 그거 알아? 너희 아빠가 운영하고 있던 사업 확장하려고 의욕이 앞서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 만약 우리의 관계가 좋았다면 당연히 도와줬었겠지만 지금으로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불행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라. 친구는 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눈빛에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는 있었지만
저는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했던 잘못에 대한 용서도 구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지만 오히려 그게 더 잘된 일인 것 같네요. 추한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소중했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됐지만 아직 제 나이 젊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친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는 상태일까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대가가 뒤따랐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니 어느 정도 마음이 후련해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저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여자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처벌을 내려줄 수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주길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결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5살 때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 한없이 자상했던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건 평생을 의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가는 배우자가 제 옆에 있다는 현실이 꿈만 같았어요. 그만큼 제 삶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전부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야 서로의 사랑이 더 두터워지고 오래오래 행복한 인생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제 성격이 조금 내성적인 편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30살이 넘었을 때까지 남자 한 번 제대로 만나지 못했었어요.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제 옆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꿈만 같아 그동안 살면서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남편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행동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당연히 남편의 배신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고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았고 또다시 저 혼자가 된다는 게 너무 두려워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게 되었습니다. 왜 이래? 부담스럽게. 당신 요즘에 좀 이상한 거 알아? 무슨 일 있는 거야? 나한테 뭐 원하는 거라도 있어? 내가 언제 당신한테 뭘 바라고 행동한 적은 없었잖아. 그냥 지금처럼만 내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평소와는 좀 다른 거 같은데? 눈시울도 붉어진 것 보니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제 입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달려온 시간과 행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버티고 또 버티면서 저 혼자만 아파했고 남편은 꼭 저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저에게 더 큰 아픔을 주었고 결국 늦은 새벽 시간대에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보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저 외에 다른 여자와 몇 시간 전에도 나누었던 문자 내용들이 있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사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 속에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네요. 저와 함께 여행 가고 분위기 있는 음식점들에서 시간을 보냈던 장소를 그 여자와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곳에 그 장소와 자리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갔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날 처음으로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고 남편의 이중적인 행동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몇 번이고 재차 남편에게 확인하고 싶어 묻고 또 물을 때마다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었네요. 남편과 만나고 있는 여자는 잠깐의 갈대 같은 바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분명 다시 제자리를 잡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만나고 있던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대화 좀 하자며 따로 약속을 잡았고 그 여자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켜줘야 할 것 같았어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떨리는 마음을 최대한 진정시키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기다리자 남편 핸드폰 속에 있던 여자가 약속 장소로 나와 저를 발견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보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저한테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죠? 남편 핸드폰 속에 있던 사진들과 문자 내역들을 전부 다 봤어요. 둘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걸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면서도 언젠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모두가 정상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로 만나자고 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줄 테니 저희 남편 옆에서 이제 그만 떨어져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는데요. 사진 속에서 도대체 뭘 봤길래 제가 김 과장님이랑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가로운 사람이 아니라서요.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쪽이 저희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제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김 과장님이랑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인가요? 확실하게 보신 건가요? 도대체 뭘 보신 건데요? 단둘이 여행 가고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보고 싶다는 말도 대화 내용에 몇 번씩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바람이지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보니까 둘이서 끌어안고 입 맞추는 사진도 있던데요. 사진 전부 다 보셨나 보네. 그러니까 저를 부른 이유가 제가 여기에서 멈추어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럼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네요? 사람이 부탁을 할 때는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쪽이 지금 바라는 건 제가 접근하지 않았을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태도가 이게 뭐예요? 원하시는 걸 얻으려면 뭔가 대가를 주면서 부탁을 하셔야죠. 제가 상간녀이고 그쪽이 본처라서 당연한 건가요? 뭔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쪽이 봐주는 게 아니라 제가 봐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김 과장님의 마음속에 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런 말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쪽이 너무 집착이 심해서 질린다고 그만 떨쳐냈으면 좋겠다던데 그건 알고 계세요?
맨날 자기 사랑하냐고 확답받고 싶어하는 그쪽의 그런 행동들이 남자에게는 역효과인 거 몰라요? 매일 집에 들어가는 게 곤욕이고 한 침대에 눕는 것조차 끔찍하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만두면 뭐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제가 떠난들 김 과장님 옆에 그쪽이 다시 자리를 잡을 것 같나요? 비어있는 공간에는 또 다른 여자가 둥지를 튈 거라고요. 이렇게 답답하니까 그동안 남자가 없었지. 김 과장님이 첫 남자라면서요? 눈은 높아가지고 자기 분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김 과장님과 가정을 꾸리면서 살려고 하니 감당이 되겠어요? 상간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물컵에 손이 올라갔고 상간녀의 얼굴을 향해 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얼굴에도 물컵에 물이 쏟아지고 말았네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에게 물을 뿌린 사람은 상간녀가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말도 안 나오는 상황 속에 남편은 상간녀의 얼굴과 몸에 묻은 물을 닦아주면서 자리에서 일으켜 주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뒤에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지? 도대체 무슨 상황을 원하는 건데? 나랑 끝내고 싶어서 재촉하는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수록 당신에게 남아있던 조금의 정까지 다 떨어지게 된다고. 지금까지 안쓰러워서 데리고 있었는데 하는 짓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에 너무 실망이 크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마. 여보, 뭔가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 본처는 그 여자가 아니라 나라고. 내 옆으로 와야지. 왜 그 사람 옆에 있는 건데? 제가 또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충 얘기했으면 알아들으셔야죠. 같은 여자도 이렇게 질리는데 김 과장님은 여태껏 어떻게 참고 생활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 나 옷도 다 젖었고 머리도 말려야 할 것 같아서 호텔에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저 데려다 줄 수 있죠? 기분도 안 좋은데 오늘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어요. 상간녀를 만나고 있는 제 자신도 처량한데 남편이 상간녀 앞에서 제 얼굴에 물을 뿌린 행동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암흑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차라리 상간녀를 만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며 생활할 걸 미련하게 상간녀를 만나서 수습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렸다는 거에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제 마음을 찢어놓았고 더 이상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서 알게 되시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이런 일을 저지른 행동을 바로 잡으려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를 앞에 앉힌 뒤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노력하셨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남편은 더 모진 말들을 늘어놓았네요.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야? 그럼 지숙이 얘는 뭐가 되겠어? 너 하나 팔아보고 산 세월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뭘 보상해줘요? 내가 그동안 옆에 있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나 같은 남자 언제 만나보겠어? 지금까지 남자 하나 만나본 적 없는 당신의 인생에 함께 해준 것만도 평생 소원 다 이룬 거 아닌가? 나는 해줄 만큼 해줬다 생각하는데. 너 원래 이런 놈이었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자존심 내세우며 고집 부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란 말이야.
어머님,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마음 떠난 사람 붙잡아봤자 뭐 하겠어요. 제가 모자란 탓인걸요. 이 사람이 만나고 있던 여자는 훨씬 젊고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같은 여자가 봐도 매력적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도 그 여자한테 끌렸겠죠. 더는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요. 이혼하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당신이랑 그 여자는 위자료나 준비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도장이나 찍어. 당신은 인생 경험했다 생각해. 원래 모든 삶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 그래야 사는 맛이 있지 않겠어? 어머니, 도장도 받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올게요. 몸 좀 잘 챙기고 계세요. 누가 너 같은 놈 얼굴 본다고 그랬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앞으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나중에 다시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집 어머니 집 아닌 거 아시죠? 아버지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하길 원하셔서 명의를 나한테 돌려준 거 아니었어요? 조만간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짐 좀 정리하고 계세요. 시모는 남편의 거침없는 말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 봤을 때 자상하고 모든 걸 세세하게 다 챙겨주는 따뜻한 남편이었는데 저에게서 이혼 서류의 도장을 받아간 남편은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여우 같은 여자에게 빠져서 본처까지 버려놓고 자기를 낳아준 친모까지 내치려고 계획을 준비 중인 남편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남편이 바라던 이혼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좋았던 추억들도 많았지만 그런 건 이혼하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에게 남겨진 건 상간녀와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뿐이었네요.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함께했던 생활 패턴들과 버릇들이 남아 있어서 부모님 집에 지내면서도 적응이 되지 않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없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라며 새 출발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과거의 아픈 기억은 다 잊고 살라며 항상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던 상태라 받지 않자 곧바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확인을 해보니 시댁집 대문에 시모가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곤 떠나는 마당에 선물 하나 보낸다면서 이혼한 저에게 시모를 맡기고 떠나버렸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서둘러 시댁으로 향하자 시모가 폐 가구 옆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계셨어요. 시모에게 달려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보자 상간녀랑 재혼을 했다며 시모가 살고 계신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버렸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네요. 어쩔 수 없이 시모를 저희 집에 모셨고 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이 어이가 없다며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버릴 수 있냐며 경악을 하셨어요. 시모도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그 사람의 모습들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됐다며 눈물을 보이셨고 저희는 남아있는 방 하나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문자를 해봐도 아무런 연락조차 연결이 되지 않았네요. 부모님께서는 한동안 같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연세도 있으시고 충격도 많이 받은 상태라 혼자 지내시는 건 위험하실 것 같다는 판단에
남편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자 부모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남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의 소식을 접하는 게 어려웠는지 행방을 찾지 못했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계속 신세지는 것도 눈치 보이고 피해를 주는 일이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요양원 좀 알아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마음 편히 그곳에서 지내고 싶어서 그래. 우리 집안이랑 이제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전에 시애미로 있었다고 이렇게까지 신세지는 건 아닌 것 같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제가 더 잘 알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항상 고마워하셨고요. 그러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함께 지내는 게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바람 좀 쐬러 가고 싶다 하셨어요. 시모는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걸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저에게 모진 행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어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던 걸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셨던 터라 시모를 저희 집에 잠시 모시는 걸 반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거지 시모께서 잘못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셨고 남편의 소식을 듣기 위해 경찰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네요. 한번 만들어진 인연을 쉽게 버릴 수가 없어서 시모를 요양원에 보내드리지 않았고 그 시간은 어느덧 남편과 결혼 생활한 만큼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길어야 몇 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집에서 시모와 함께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리고 세월에는 장사 없다고 시모의 건강 상태는 많이 안 좋아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전 남편이 어떠한 사고를 당했던지 아니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어떠한 활동도 포착된 게 없다며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전해주며 더 이상 찾는 건 힘들 것 같다는 결과를 시모에게 안겨주었네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어찌됐든 남편은 시모를 모시고 싶지 않아 다른 방법을 사용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함께 지내는 동안 한 번도 문제됐던 적이 없었을 만큼 잘 지내오면서 한 가족처럼 살았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모는 더 이상 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방 한켠에 놓인 상자를 꺼내시곤 그 안에서 작은 명함 지갑 같은 걸 저에게 건네주셨고 지갑 안을 확인해 보라는 말에 지갑을 열어 확인을 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청난 사실을 시모의 입에서 듣게 되었고 하늘도 놀랄 만한 일이 저에게 찾아왔네요. 자식이 부양의 의미를 포기했으니 남아있는 내 재산을 전부 다 너에게 넘기려 생각하고 있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말을 하려 했는데 혹시 그놈이 찾아오면 골치 아파질까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나도 이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가진 모든 걸 너한테 넘길 테니 나한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조금만 더 함께 해줄 수 있겠니? 요즘 들어 계속해서 잠도 많이 쏟아지고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것도 많이 힘들구나. 내가 그동안 살면서 제일 잘한 선택은 지숙이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다. 철없는 아들놈이 너에게 상처를 준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 다 내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어? 이걸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다. 새 출발하는데도 문제 없을 거다. 내일 같이 은행에 가보도록 하자. 시모가 저에게 건넨 명함 지갑에는 VIP라고 적혀있는 명함 하나가 있었고 그동안 남편 모르게 간직하며 꺼내지 않았던 재산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시부가 예전부터 재산을 모아두셨던 은행 금고였는데 남편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는 남편의 성격을 전부 다 알고 계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점점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 주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시모와 함께 은행을 찾았고 차에서 시모를 부축하며 내려드린 뒤 은행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어디선가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나 했는데 이제야 움직이시는구만. 내 이럴 줄 알았어. 오래 기다리다 보면 분명 월척이 걸려든다 했지. 정말 당신 말이 맞았네. 나는 거짓말인 줄 알고 당신한테 사기당했다는 생각까지 했었다니까. 어딜 그렇게 급히 들어가세요?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어머니를 제가 왜 두고 간 뒤에 이 사람한테 연락을 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계획된 거였어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 걸렸네. 하긴 어머니도 시간이 필요하셨겠죠. 아버지께서 남겨두신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으니 쉽게 넘겨줄 수 없었겠죠. 그래도 기다린 보람은 있네. 뭐하고 서 있어요? 먼저 들어가셔야죠. 내가 왜 너희들한테 넘겨줘야 하는 거지? 네가 원하는 대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이 못된 놈들. 시모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남편과 상간녀가 갑자기 나타난 모습을 보고 당황하셨어요. 저도 너무 놀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 상간녀는 저희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며 시모가 가진 재산을 갈취하려 무섭게 다가오고 있던 도중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확인을 해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철물점 안에서 볼일을 보고 밖으로 나오시다가 저와 시모를 발견하셨고 신호가 바뀌는 순간 엄마는 순식간에 달려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으며 바닥으로 패대기 치셨습니다. 아빠도 남편의 멱살을 잡은 뒤 흔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은행 앞에서 소란을 피우자 주민의 신고로 경찰들이 도착하면서 저희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네요. 상간녀는 엄마를 상대로 소송하겠다며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던 도중 조사를 받게 된 남편은 그동안 상간녀가 저희 집 근처로 집을 하나 구해놓고 생활하면서 저희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감시하며 시모가 가진 재산을 탐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넘겨줄 수 없다며 법적인 절차대로 넘어가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전체적인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고 남편은 시모를 버리고 5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결과를 얻을 수는 있었네요. 보통은 재산을 타인에게 상속을 하게 될 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양의 의무를 포기하고 5년간 시모를 찾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는 정황이 명확했기 때문에 시모의 재산을 넘겨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법적으로 남편과 싸우는 중이고 1차적인 법적 공방은 저희의 손을 들어준 상태이네요. 하지만 남편이 항소를 하면서 2차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총 50억 정도가 되는 상태인데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어하고 계시네요. 시모는 하루빨리 법적인 처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혹시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전 남편의 계획에 넘어가고 싶지 않네요. 시모의 재산을 노리고 5년 전부터 모든 일들을 꾸민 이 사람에게 처벌을 내려주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차라리 기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네요. 저도 같은 생각 중이에요. 2차 법적 공방 전에 시모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게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저희 가족이 그 사람들에게 돈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 날보다 산 날이 훨씬 더 많은 여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기록해 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제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네요. 현재 제 나이는 75살입니다. 그리고 눈 한번 깜빡거렸는데 벌써 제 아들과 함께한 시간이 30년이나 흘러버렸네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낀 건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몸이 느려져서 그런지 모든 걸 천천히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야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말이 요즘에 더 와닿네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두 아들을 품고 있는데 하나는 친자식이고 하나는 입양아입니다. 그리고 둘 때문에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어왔죠. 제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가 20살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보려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남편은 저보다 5살이나 많았고 서로 철이 없을 때 부모님의 권유로 이어진 부부입니다. 무작정 밀어붙인 결혼에 파릇파릇했던 인생에 먹구름이 가득했고 앞으로 살면서 눈물만 흐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희 남편은 저와 거리를 두며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저와 같은 연배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솔직하고 직설적이지만 예전에는 서로가 상당히 조심하고 자기의 감정을 많이 숨겨오던 시절이었잖아요. 저 또한 남자를 많이 경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나이였어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의 사업 때문에 제 감정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슬퍼하는 걸 그때 남편이 잘 알고 있었는지 행동 하나하나에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저 또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함께 살면서 저희는 그때의 감정을 잊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제 곁을 지켜줬던 남편에게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희 부부는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 하나를 낳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사업 확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남편도 시부모님의 일을 도왔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도 저희 부부는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었네요.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40을 바라보고 있었죠. 철없는 아들은 젊은 나이에 여자를 만나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저에게 매달렸지만 받아줄 수는 없었어요.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작정 이렇게 찾아와서 어쩌자는 거야? 엄마는 받아줄 수가 없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제대로 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희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울 생각도 없으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엄마랑 아빠도 젊은 나이에 결혼하셨잖아요. 저는 무조건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허락 안 해주셔도 진행할 거예요. 책임감 하나 없이 무작정 결혼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아빠가 뒤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아빠는 너한테 땡전 한 푼 줄 수 없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빠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뒤에서 흥청망청 쓰면서 살림을 차리겠다고? 그렇게는 절대 안 되니까 계속 고집 부릴 거면 당장 나가. 남자로서 갖춰지지도 않으면서 결혼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건 너한테 사치일 뿐이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같이 온 저 여자랑 내 집에서 썩 나가. 아들은 너무하다면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의 돌발 행동 때문에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고, 그래도 저녁 시간 되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집에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자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남편도 조금씩 평정심을 잃어가면서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네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절대 고집을 꺾지 않던 아들이 저희 부부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변변한 직업이 없던 아들은 남편 옆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인생을 함께할 배우자가 생겨서 그런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어요. 결혼하면 철든다더니 조금은 달라진 모습에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울상을 짓더니 눈물을 보이길래 너무 놀라 일단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진정이 될 때까지 시간을 주고 기다려준 다음 입을 열기까지 기다렸어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하죠? 최대한 일찍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임신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난임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몰라 물어보니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인데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던데 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임신 확률이 거의 적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아이는 빨리 가지는 게 좋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셔서 계속 시도를 했지만
실패만 가져와서 앞으로 아예 임신을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원장님이 난임을 겪고 있는 여자들 대부분이 임신을 거의 포기한다더라고요.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난임을 겪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절망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위로를 해준다 한들 며느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적다는 것뿐이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침착하게 기다려보면 언젠가는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을 거라며 위로해 주었고, 꽤 오랜 시간 임신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며느리는 결국 몇 년 동안 아이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에게 찾아와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며느리 한 말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워 반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은데 벌써부터 포기하고 입양을 하겠다는 거야? 나는 무조건 반대하마. 입양만큼은 안 된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찬성하셨고 오빠도 입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어머님만 반대하시는 거예요? 너 말대로 입양을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쩌려고? 자기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입양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충분히 생각해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지는 게 입양인데 너무 쉽게 정하는 거 아니니? 입양을 하면 자연스럽게 임신 생각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나은정보다 기른정이 더 큰데 제 마음이 변하겠어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아이를 원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제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하나만 약속해라. 아이를 입양하면 절대 임신 계획은 잡지 마라. 충분히 입양한 아이한테 사랑을 주고 진심으로 가족이 되었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임신을 해도 늦지 않는다. 팔은 무조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지금의 결정은 바뀌게 될 수 있다고. 그럼 그 아이한테는 2번의 상처를 주게 되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며느리는 걱정하지 말라며 그런 마음 절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며느리의 말을 전부 다 믿을 수는 없었어요. 언제든 며느리에게 아이가 찾아올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는 상태라 입양을 결정한다는 게 너무 불안했었네요. 며느리와 아들은 법적으로 혼인 기간이 3년이 경과되었었고 나이도 25살 이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었고 며느리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입양기관에서 데려오게 되었네요. 갑자기 생긴 아이 때문에 양가 집안은 정신이 없었지만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로 인해 행복해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무렵 불안했었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임신이 될까봐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들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와 임신 소식을 알렸고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지면서 해선 안 될 말까지 주고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친자식 생겼다고 입양아를 파양하겠다는 말이야? 너희들 제정신 있니? 내가 전에 뭐라고 그랬어?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 절대 임신하지 않을 거고 친자식을 가진다고 해도 파양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나한테 설명하지 않았니?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이제 4살밖에 안 된 아이를
파양하겠다는 거야? 친자식이 생겼으니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니? 어쩜 너희들은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니? 내가 이럴 줄 알고 끝까지 반대를 했었던 거다. 나이도 어린 것들이 부모 말은 절대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려는 너희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어떻게 둘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똑같니? 저희도 임신이 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너무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임신했으면 일단 축하한다는 말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얻게 된 아이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한테 모든 걸 쏟아주고 싶은 것 뿐이라고요. 어차피 입양한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차별은 심해질 거라고요. 그래요. 저희도 다 생각이 있어서 내린 결정인데 얼굴을 안 보겠다, 인연 끊겠다며 너무 극단적으로만 분위기를 몰고 가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사리 판단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언제까지 애 취급하실 건데요? 너희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거야? 입양을 하겠다는 의미가 뭔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무작정 키우겠다고 했던 거냐고. 너희들은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진심이 아니었고 그냥 애완동물 기르듯 친자를 임신할 때까지 시험삼아 데리고 있었던 것 뿐이잖아. 그런데 친자식을 낳아서 기른다 한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니? 우리들 앞에서는 말로 잘 포장해서 입양하겠다고 설득시키더니 결국 너희들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들이다. 남편은 묵묵히 끝까지 듣고 있다가 결국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아들과 며느리한테 처음으로 언성을 높인 날이었고 아들은 더 이상 도움도 받기 싫고 저희 밑에서 감시당하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싫다며 인연을 끊겠다는 말과 함께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길래 며느리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입양 보냈던 곳에 도로 주고 오겠다며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입양할 때 몇 가지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었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파양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어요. 입양과 파양은 친족 관례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입양기관에서 들었었죠. 그때 며느리도 같이 들었었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지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려고 하길래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를 제가 품었습니다. 항상 불안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양기간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재입양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다른 부부가 친양자로 입양 전환을 하면 재입양이 허용된다는 말을 들었었죠. 그래서 아들 내외가 생각 없이 저지른 입양을 친양자로 제가 걷어들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였네요. 이런 문제가 올지 몰라 남편과도 상의를 했었고 사돈댁과도 대화를 주고받았었지만 안사돈은 본인들이 키우는 건 망설이고 있던 모습에 좋은 결과는 올 것 같지 않아 저희가 친양자로 재입양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모든 절차를 끝낸 뒤 아들 내외와는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지만 무책임한 행동들이 저와 남편에게 계속해서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토록 바라던 친자식과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한 뒤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일절 도움받지 않겠다며 절대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온갖 상처는 다 주고 떠나버렸네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 뒤에서 다 처리해줬는데 머리 숙이고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되려 큰 소리치며 떠나가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안 보고 사는 동안 뭣도 모르고 커가는 아이는 저희의 지극정성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사건, 사고 없이 잘 자라준 아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자기 앞가림할 정도가 되니 저희 부부도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죠. 어렸을 적부터 공부도 잘하고 항상 전교에서 순위권에 들던 아이는 국내에 손꼽히는 명문대학을 나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몇십 년이 흐르는 동안 부모와 등지고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이 어느 날 남편의 회사에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급하게 남편 회사에 도착을 하니 예전에 거만하고 혈기왕성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처참한 몰골과 함께 양손을 공손히 모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왜 찾아온 거야? 이제야 나타나서 뭐 어쩌자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몇십 년 만에 얼굴을 보인 거냐?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때는 제가 너무 철이 없었나 봐요. 그동안 두 분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두 분께 드린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도저히 두 분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네요. 이 못난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줄 알아? 네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내가 모를까봐? 너 돈 필요해서 왔지?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 아니야? 네가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면 진작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겠지. 내가 평생 후회한 게 뭔 줄 알아? 너를 이 세상에 나오게 했다는 거야. 이거 봐봐라. 네가 태어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모의 속을 편하게 해준 적이 없었어. 그와는 반대로 네가 키우기 싫다며 우리한테 버리듯 떠밀어버린 은혁이는 우리한테 걱정 하나 안 끼치고 아주 열심히 살고 있다. 네가 그토록 원했던 친자식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냐? 꼴을 보니 그놈도 너 닮아서 속 좀 썩이나 본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거니 내 눈앞에서 썩 사라지거라. 아버지가 하신 말씀 전부 다 맞아요.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걸 제가 결정했으니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고 있네요. 하나뿐인 장인 장모님께서 운영하셨던 사업은 쫄딱 망했고 저와 반평생 살았던 은숙이는 최근에 허리를 다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 식당 일이라도 하겠다며 뛰어들다가 결국 이사달이 나고 말았네요.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친구놈들과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오고 말았네요. 그래서 이 몸뚱이 하나로 버티며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는데 계속해서 늪에 빠지고 올라오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손 벌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낳아주셨으면 평생을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어요. 쌓여가는 빚 또한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아들은 오열을 하며 도와달라는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위에는 직원분들이 다 나와서 아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고 저는 섣불리 아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을 남편에게 맡겼어요. 그동안 저희와 등지고 홀로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단호하게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고
한참 동안 회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아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제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저에게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간 뒤에 남편은 잘 마시지도 않는 술을 연거푸 마시면서 잘못된 길에 빠져있는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대충 얘기 들었어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제가 아버지 마음 전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괴로워하신다는 건 계속 마음이 쓰인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후회할 일을 만드시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관계 회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른 만큼 많은 것들이 변화됐어요. 분명 도움을 주시면 형님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이대로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좋아질 게 뭐가 있어요. 잘못이 있다면 그동안 많이 뉘우치고 살지 않으셨을까요? 아들은 제 마음을 읽었는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남편에게 풀어놓기 시작했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인연을 끊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받았던 상처의 골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었고 결국 친아들을 만나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남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고 은혁이를 따로 불러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갔네요.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둘이서만 진지한 대화를 하길래 한참 뒤에 나온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별일 아니라면서 어색한 웃음을 보이길래 집요하게 방 안으로까지 따라 들어가 물어보자 아무 말 없이 손으로 가방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가방 속을 살펴보니 처음 보는 낡은 신분증이 손에 들어왔고 아들에게 신분증에 대해서 물어보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형님을 만나셨을 때 건네 받으신 거래요. 예전에 누군가 찾아왔었는데 저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신분증을 건네며 제 친엄마라고 하셨대요. 처음에 형님이 저를 입양했었다면서요.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뒤늦게라도 찾아왔는데 그때 당시 형님이 겪고 있던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귀에 안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신분증만 건네받은 뒤 아예 잊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버지를 통해 건네줬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만날 생각이 없어요. 저를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어머니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머니라고 나타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억도 나지 않을 어렸을 적에 저를 버리셨는데요. 그래서 그냥 잊고 살려고요. 그러니까 이 신분증에 있는 사람이 은혁이 너의 친엄마라는 거니?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건 너를 그리워했다는 건데 당연히 얼굴이라도 봐야 하지 않을까? 은혁이 네가 친엄마를 본다 한들 우리의 관계가 전혀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래도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 혼자서 얼굴 보기 힘들면 엄마가 같이 가줄 테니까 친엄마가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자. 지금까지 애타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니? 아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선택을 하지 못하길래 혼란스러워하는 정신을 바로 잡아주었어요. 저 또한 은혁이 생모의 존재가 궁금했기 때문에 아들을 설득시켰고 저희는 함께 신분증에 적힌 주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고, 저희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대문을 열며 앞치마를 하고 양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여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저희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고 대저택 안에서 누군가 화를 내며 빨리 오라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저희를 보고 당황스러워하고 있던 여자는 급하게 다시 저택 안으로 들어가길래 닫히려는 대문을 손으로 잡아 집안을 살펴보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날랐던 여자를 누군가 이름을 부르며 삿대질을 하면서 혼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은혁이의 친엄마인 걸 알게 된 순간 은혁이는 몸을 돌려 거친 숨을 반복해서 내쉬고 있었네요. 저는 침착하게 초인종을 누른 뒤 인사를 건넸고 집주인과 조심스럽게 상황을 전달한 뒤에 은혁이의 친모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데 원래 저분이 저렇게 화를 내시지 않거든요.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시기로 한 날이라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가 않아서 실수를 많이 했네요. 이 집에 20년 넘게 있었던 터라 가족같이 지내다 보니 저를 편하게 생각해서 저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니 오해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얼굴 한번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서야 처음으로 얼굴을 볼 수 있게 됐네요. 이름이 은혁이라고? 정말 잘 자라주었구나. 제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너무 노여워한다고 얼굴을 보려 하지 않는다는 말에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100번, 1000번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에 응어리가 풀린 거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어머니를 노여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제 얼굴을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저를 버린 건 당연히 잘못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존재를 안 지 며칠 되지 않았다고요. 이상하네. 그분이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최대한 만날 수 있게 노력해준다며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을 갖다 줬는걸. 그래야 세월이 흐른 만큼 돈으로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고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돈을 그분에게 전달해 줬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은혁이 너 얼굴을 보겠어? 그래서 나는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었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형님한테 신분증을 넘겨주며 제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했던 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친모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 친아들이 중간에서 친모가 은혁이에게 보낼 돈을 가로채고 있었고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듣고 난 이후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를 연결하니 남편은 아들이 가지고 있던 빚을 청산해주고 생활비 또한 준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충격을 받았는지 제 전화를 끊었고 친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는지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친아들은 친모의 마음을 이용해 그동안 악행을 저지르다가 더 이상 끌면 들킬 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에게 신분증을 넘겨주고 잠수를 타게 된 거였네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손자와 며느리까지 전부 다 확인했다고 했었는데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는지 남편은 며느리가 있는 집으로 다시 찾아갔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손자 또한 없었습니다. 친아들은 저희를 상대로 사기를 쳤던 거였어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은혁이는 친모에게 자기가 생활하는 숙소에서 잠시 지내시라며 그동안의 강제 노동을 착취한 제 친아들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네요. 남편이 병원비와 생활비로 건네준 돈이 꽤 많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해줬는데 아들은 저희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네요. 아직까지 아들 내외와 손자는 잡히지 않은 상태이지만 돈이 떨어지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법적인 처벌로 벌을 내려야겠죠. 그리고 은혁이를 고아원에 두고 사라졌던 친모는 친부가 도망을 가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잠시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데리고 오려 했는데 그 시간이 30년이나 걸렸다며 과거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다시 만난 건 기적에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제 아들 은혁이와 친모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혁이의 같은 부모로서 그동안 못다 했던 얘기들을 풀어나가며 좋은 날만 생각하려 합니다. 사람의 성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혁이는 저희와 가족이 되고 지금까지 착실하게 살아왔지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최근까지 부모에게 사기를 치고 남을 이용해 먹기만 하고 있었네요. 정말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기만 합니다. 조만간 잡히겠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